안녕하세요. 주식등대직입니다. 7월 28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수는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으로 보면 체감 지수는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만 오늘 한 6.8% 올라줬습니다. 테슬라에 한 22조 규모 반도체 칩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모처럼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74,400원이니까요. 오랜만에 7만원대를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시장은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데요. 오늘 또 전형적인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체감 지수는 대단히 좋지 않았던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8월 1일이 이제 대미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죠. 방금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스코틀랜드에 가 있는데 우리 산업장관이 스코틀랜드까지 쫓아가 있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한 3, 4일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안감이 지금 시장 전체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지수는요, 거래소가 삼성전자에 힘입어서 플러스 0.42%입니다. 3,209포인트입니다. 거래소가 플러스가 난 반면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0.32%, 80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소 플러스는 삼성전자 6.8% 오른 것에 기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덩달아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오늘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의 활기, 에너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오늘 거래소가 13조 8천억입니다. 어제 10조 이하로 떨어졌다가 오늘 이렇게 대폭 늘어난 거는요, 삼성전자가 오늘 5천만 주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게 한 4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이 거래소가 많이 늘어난 거는 삼성전자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5조 2천억이니까 여전히 코스닥은 거래가 뜸하다. 특히나 이제 관세 협상을 앞두고 코스닥도 그렇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도 굉장히 간망세가 아주 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한 3, 4일은 이런 그 눈치 보기 시장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네, 다음은 이제 거래소 일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양새죠. 근 한 10일 동안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고 횡보하면서 관망세를 취하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지만 전체 이렇게 큰 흐름으로 보면요, 요 빨간 선 요게 이제 21선이거든요. 생명선이자 심리선이라고 그랬죠. 여전히 요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들이 자리하고 있다.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선 아래로 일봉이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경계심을 갖고 매도를 고려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이 자리하고 있는 거는 살아있는 시장이다, 심리가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분봉 한번 보죠. 10분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오늘 하루 이렇게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높게 붙었다가 얻어맞고 나서 오후에는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아마 오전장 마감 무렵에 삼성전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테슬라 22조. 그러면서 이렇게 시장이 반도체 중심으로 아주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쪽도 오늘도 그런 대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전체 이렇게 시장 흐름을 보면요, 한 4일, 5일간 이렇게 보면 요 추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침에 얻어맞고는 있지만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여전히 바닥을 이렇게 조금씩 높여가는, 매수세가 꾸준히 이렇게 유입이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아침에 높게 붙으면 개인들 매도가, 단타 물량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인데요. 오늘도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요, 외국인들이 오늘 4,924억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물론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많이 사기는 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이코리아 시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시장을 산다 이렇게 봤을 때 꾸준히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하고 있는 건 눈에 띈다. 개인들이 아침에 상당히 강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개인들이 많이 팔면서 1조 넘게 매도 우위했습니다. 오늘 기관이 5,400억 매수 우위한 것도 눈에 띕니다. 기관이 상당히 매수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시장에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전체 추이 이렇게 보면요. 최근 7월 한 3일부터 이렇게 보시면 전체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요 그 칸 안에 들어있는 게 외국인들 최근에 매수세거든요. 근데 오늘도 4,900억, 어제 2,700억, 그제 8,000억, 4,500억, 9,800억. 얼른 봐도 한 4, 5조 정도 7월달 들어서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거의 매일 사다시피 했죠. 간간히 이렇게 파는 날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오늘 또 1조 넘게 팔았고 어제 4,300억 팔았고요. 1조 넘게 판 것만 해도 최근에 한 3번 들어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보면요. 이번 시장이 1000포인트 올랐는데 초기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개인들이 팔다가 나중에는 다시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들은 팔자 분위기였는데 7월달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사자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지수는 좀 횡보하고 있죠. 조선, 방산, 또 지주사들 이런 것들이 주가가 빠지지는 않지만 조정을 받고 있는 이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그런 것들 중심으로 강하게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먼저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 모아놓은 게 고객 예탁금이죠. 64조 7천억입니다. 최근 한 달간은 약간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이긴 한데요. 금년 3월 초 대비하면 50조에서 지금 64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4조가량 늘었는데 개인들 14조는요. 기관이나 외국인들 50조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 14조라고 그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가 4월 초에 50조였는데요. 125조였는데 지금 154조니까 3달 만에 한 30조가 늘었죠. 이제 이 중에 대부분은 주식형 그 ETF, 그러니까 전체 ETF 지금 시장이 규모가 한 220조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020년 그때 3,300포인트 찍었을 때하고 지금 그 다른 게요. ETF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식형도 그중에 이제 많이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서 최근 시장이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포인트가 오르고 나서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이런 쪽 매수가 아주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더구나 그건 한 달 동안 7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구조는 굉장히 안정되고 파워풀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쉽게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가 어제 0.47% 올랐습니다. 21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스닥도 플러스 0.24% 신고가입니다. S&P 플러스 0.4% 신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플러스 0.03%. 반도체가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니케이가 마이너스 1.1%. 최근에 급등했다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만이 플러스 0.21%, 독일 마이너스 0.32%, 프랑스 플러스 0.21%, 상해 플러스 0.07%. 상해 지수가 이렇게 좋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지금 EU, 일본 다 그 협상이 이제 결론이 났고요.
지금 우리가 남아있고 중국이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지금 스코틀랜드에 가 있는데 우리 산업장관이 스코틀랜드까지 쫓아가서 지금 약간 우리가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협상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방금 떴는데요. 어쨌든 그 느낌이 그렇게 딱 좋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해외 주요 종목인데요. 애플이 오늘 시간외에서 0.49%. 지금 시간외에서는 대단히 좋습니다. 많이 오른 것들은 테슬라 같은 경우 1.25%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0.7% 올랐습니다. 모처럼 시간외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EU하고 지금 15% 관세 그 결론이 났죠. 아마 EU하고 관세 협정이 마무리가 된 게 미국 시장에 굉장히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플러스 0.63%.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내일은 이제 관세 협정이 정말 실망스럽게 끝난다고 그러면 모를까? 우리 시장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르면서요.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 이렇게 좋았습니다. 얼른 이렇게 보셔도 원익 IPS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15.3%, 네페스 10%, 솔브레인 15%, 동진 세미캠 9%. 소부장들이 다 10% 안팎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살짝 이렇게 돌아서는 맛은 있었지만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이렇게 덩달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프만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장비업체의 원익 IPS죠. 원익 IPS 실적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살짝 이렇게 돌아서면서 얘기가 많이 되는 종목인데요. 실적 이렇게 잠깐 보면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보시면 2025년 3월달 1분기에 마이너스 74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2분기에 214억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2023년에 적자, 작년에 겨우 흑자, 금년에는 한 753억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그것도 이제 2분기 들어서면서 살짝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실적 면에서는 원익 IPS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인데요. 그래프 한번 보시죠.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반도체주, 2차 전지 주식들, 소외 주식들이 이렇게 살짝 돌아서면서 전체 시장 흐름 때문에 이렇게 좀 돌아서긴 했지만요. 오늘 이렇게 신고가가 나면서 직전 고점을 이렇게 뚫으면서 길게 양봉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10% 넘게 올렸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주봉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죠. 주봉으로 보면 이때가 작년에 4월 달에 44,000원에서요. 2만원까지 빠졌다가 반토막이 났다가 지금 31,000원이니까 바닥에서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절대 가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죠. 좀 매력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7만원 올라섰는데요. 삼성전자가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대표적인 장비 대표업체 원익 IPS도 제가 보기에 그 흐름을 좀 따라갈 가능성은 있다. 원익 IPS 아마 물리신 분들 많이 계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가지고 가야 되겠죠. 저 위에 이렇게 가격으로 보면요. 35,000원 요 가격대가 매물 집중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데 지금 31,600원이니까 제가 보기에 요 매물 집중대까지는 일단 좀 반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거래대금도 그러고 외국인들 매수세도 그렇고요. 또 재료도 같이 수반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소부장들도 이제 같이 어느 정도는 반등세에 가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대법 그 판결에서 승소를 하면서 삼성전자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큰 고민을 하나 이렇게 들고 나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하고도 이렇게 큰 계약건을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다. 반도체 소부장 쪽도 이제는 조금 눈여겨볼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진 세미컴, 솔브레인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죠. 또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반도체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또 2차 전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소재주로서 뭐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 쪽에서 시장을 좀 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동진 세미캄은 꾸준히 이렇게 올라준 맛이 있네요. 이렇게 보면 큰 흐름으로 보면 바닥을 점차 높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소외된 것도 아니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네, 다음은 미래에셋증권.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아주 조정을 깊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프만 놓고 보면 매도 신호까지도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매수 시점이 지금 정도면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 아닌가, 몇 가지 제가 미래에셋증권 특징을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첫째는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오늘 또 33만 주, 어제 28만 주, 17만 주, 50만 주, 그 매수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주가는 빠지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런 게 조금 눈에 띕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가 아닌가. 오히려 미래에셋 관련만 해서는 외국인들하고 보조를 맞추는 게 맞는 그 매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미래에셋증권 실적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이제 증시가 만약에 5,000포인트 가고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가장 수혜가 큰 게 이제 증권주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외에도 미래에셋은 몇 가지 점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새 이제 저 PBR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PBR이 0.48입니다. 근데 금년에 이제 장이 좋아지면서 대폭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한 1 정도 PBR이 도달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시장 지금 퍼가요 0.8에서 0.9까지 이렇게 올라섰다고 그래요. 그래도 해외 그 선진국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PBR로 따졌을 때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대폭 이렇게 낮은 수준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미래에셋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게요. 자사주가 22.9%예요. 근데 증권주들이 공통된 게 자사주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대신증권, 또 뭐 부국증권, 상상인증권 이런 것들은 50%까지 넘어가요. 자사주가. 그래서 자사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이게 이제 발의된 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증권주 중에서도 특히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2%면 그렇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PBR 관련주이기도 하고 자사주 대량 보유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어쨌든 지금 상승세를 구가를 하고 있는데요. 5,000포인트가 가게 된다고 그러면 어찌 보면 가장 큰 수혜주는 증권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은 가장 선두를 달리는 그런 기업이고요. 해외 쪽에 굉장히 강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입니다. 요 21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기 이익이 나신 분들은 사실은 매도를 했어야 맞는데 지금은 그 시점을 지나서 한참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61선까지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61선은 중장기로 봤을 때 상승 국면에서는 지지선 역할을 해줍니다. 하락 국면에서는 오히려 또 저항선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61선에서는 아주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거의 61선 가까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 하는 거 하나하고 21선이 무너져서 61선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지지가 되지 않겠나. 가격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반도체 주식도 좋았지만요. 2차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소외됐던 반도체 2차전지주들이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주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시장을 끌었던 조선, 방산, 또 지주사 이런 것들이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횡보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순환매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LG엔솔이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일봉으로 봐도 이렇게 급등세가 상당히 눈에 띄지만요. 주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가 2023년 최고치가 62만 원이었는데요. 2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37만 원이니까 바닥에서는 조금 올랐지만 예전 그 고점 대비하면 아직도 반토막이 난 상태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 그렇게 크게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무제표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한화에서 내놓은 그 리포트인데요. 매출액 이렇게 보면 작년에 2조 5천억, 금년에 2조 4천억, 근데 내년에는 3조 천억이 될 것으로. 그 다음에요, 영업이익도 이렇게 보면 작년에 575억, 겨우 흑자가 났죠. 금년에 한 1,900억, 내년에 한 4,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은 한 3배 정도 좋아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한 10배 정도 대폭 이렇게 정상화가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잘 나갔을 때 영업이익이 한 2,100억이었다고 그러면 내년에 4,600억이 된다고 그러면 주가가 60만 원대 최고치였을 때보다 영업이익만 따지고 보면 한 2배 정도 크게 이렇게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LG엔솔에 특히 이제 연기금 쪽이 그렇게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관이 중심이 돼서 많이 사고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사고 있는데요. LG엔솔은 아마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최저점이 아닌가 그렇게들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이 이렇게 크게 많이 좋아질 거라고 그러면요. 지금이 오히려 매수 시점으로서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래프로 봤을 때도 오랫동안 이렇게 거의 새토막이 났다가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격 면에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과감하게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거 가지신 분들 오랫동안 근 한 2년 넘게 고생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 많이 올라 토막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견뎌 보시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LG엔솔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에코프로 BM도 그래프로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돌아서는 그런 맛이 있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LG엔솔이 대장주인데 그 흐름을 같이 이렇게 타고 있다. 반도체하고 더불어서 2차 전지주들도 바닥에서는 이렇게 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려서 못 팔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이유는 LG엔솔이 그동안에 워낙 좋지 않았던 실적이 이제 금년부터 내년까지 대폭 이렇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2차 전지 쪽도 흐름이 조금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더존 비전이 오늘 2.5% 빠지면서 그래프가 살짝 망가졌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기를 21선이 깨지면 그거는 매도 신호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래프만 놓고 보면 오늘 21선이 이렇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경계심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까지 요 21선을 회복을 못하고 그 밑으로 이렇게 음봉이 난다고 그러면 보유 물량이 좀 많으신 분들은 좀 현금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현금화 시킨 다음에 다음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존 비전은 지금 나와 있는 재료만 놓고 봤을 때 특별히 이렇게 악재는 없거든요. 오늘은 이제 전체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크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래프는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 또 우리가 또 오늘 그 좀 지켜볼 만한 게 기관 물량이 오늘 11,000주 연기금 매도 우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연기금이 이렇게 꾸준히 매수해 주면서 수급에서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매도 우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외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한 93,000주 연기금이 주는 거를 개인들하고 기관이 주는 거를 외국인들이 다 받아줬는데요. 오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섣불러 보이죠. 내일까지 보시되 내일도 21선 아래로 흘러내린다 그러면 이식 매물이 꾸준히 이렇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일부 조금 현금화 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MC넥스 조그마한 종목입니다. 시총이 한 5,200억 정도 되는데요. 제가 종종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신 분들도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꾸준히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요, 이제 그게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될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2023년
이때 주가가 최고가였거든요. 근데 그때 영업이익이 182억, 24년이 440억, 금년에는 650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주가가 최고치를 찍었을 때 대비하면 근 한 3배 정도 지금 영업이익이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그때 최고치 대비 아직도 밑에가 있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주봉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2023년에 34,000원 갔다가 금년에 최저점이 이때가 가격이 2만 원대 아래까지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랬다 지금 다시 29,000원까지 왔는데요. 가격 면에서 아직도 부담이 없다. 실적 대비했을 때 아직도 가격이 부담 없는 가격대다.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일봉으로 보면 꾸준히 이렇게 상승해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 지지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주식입니다. 근데 지금도 팔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뉴스가 하나 뜬 게 인도 지금 진출하고 있는 현대차 여기에 지금 전장 납품한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이 굉장히 크고 또 현대차가 거기다 이제 승부수를 띄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MC넥스가 카메라를 납품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뉴스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도 MC넥스는 좀 기대할 만하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아직은 팔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 반도체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종목들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관세 협상이 약간 느낌이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게 지금 시장에 우려감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지수는 약간 플러스가 났는데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장이 항상 그렇죠. 나머지 종목들은 재미가 없는데 오늘이 아마 그런 대표적인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협상 관련해서 이제 우리 무역 흑자 규모가 크다 그래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보면요. 우리 2024년 전체 우리 수출에서 벌어들인 상품만 따졌을 때 흑자 규모가 518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요, 미국 관련해서 흑자 규모가 555억 달러래요. 그러니까 전체 그 흑자 규모보다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이제 그만큼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조금 좀 조정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요. 지금 중국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무역이 적자입니다. 한 100억 달러 이상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국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가 중국 관련해서는 흑자가 되다가 지금은 중국은 적자를 보고 있고 아마 중간재에 우리가 많이 수입하지 않나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미국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흑자 규모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55억 달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어느 정도 좀 조정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협상 관련해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트럼프가 저기 스코틀랜드에 가 있는데 우리 산업장관이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지금 가 있다고 그럽니다. 얼른 느낌이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시죠. 8월 1일이면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런 불안감이 지금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쨌든 결과가 나와야 시장도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이제 그러면서 시장이 좀 이렇게 관망하는 굉장히 눈치 보기 여기 굉장히 심한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7월달 들어서 근 한 5조가량 꾸준히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수 우위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관망세인데 외국인들 매수세는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또 시장을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드시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급에서 재료보다는 수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수급에서는 시장을 좀 믿어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